이만큼 우리가 맨 처음 성공의 첫 발이 오토 판매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모든 오토 판매사 성공의 첫걸음이, 이게 성공의 첫걸음이죠. 이 첫걸음에 항상 들어가는 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예요. 이만큼 중요한 게 성공의 8단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빼고 성공의 7단계로 간다든지 하나를 더해서 성공의 2단계로 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공의 8단계를 하나가 빠져도 성공하는데 힘들고, 하나가 더 더해지면 오히려 복잡하기만 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성공의 8단계로 가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성공의 8단계 중에 맨 처음인 거죠? 꿈과 목표 설정.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모든 성공자들이 오토 판매사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만을 말하라고 하면 1번하고 2번인 만큼 이 꿈하고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명한 철학자가 말씀하시기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평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놓기만 해도 성공의 20%를 달성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하면은 성공의 50%를 이미 달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내가 시작하겠다고 할 때 맨 처음에 한 걸, 내 꿈을 정확하게 노트에 적는, 우리가 일반 일 세미나를 가면은 항상 밤에 우리가 뭘 하죠? 일생 시나리오 그 작성. 인생 시나리오를 갖다가 적는 게, 이 꿈을 내가 정했으면 그 기간을 갖다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는 꼭 기간하고 날짜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그걸 언제까지, 어느 날짜에 그걸 이루겠다고 우리가 정확히 명심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맨 처음 해보는 가장 어려운 게 내 꿈을 갖다 가장 명확하게 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우리가 정확히 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성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꿈을 적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의 기간을 정하고 나면 그게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예로 들면 내가 살고 싶은 집, 이사 가고 싶은 집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주택에 살고 싶고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면 김제에서 제일 살고 싶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예요? 샤넬. 샤넬. 샤넬 몇 평? 32. 샤넬 32평. 이 집을 직접 가고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꿈을 시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김제에 있는 샤넬 아파트에 가고 싶다 이거와, 김제에 있는 샤넬 아파트에 가서 내가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근데 만약에 32평짜리 뭐 일동 내가 일동으로 가고 싶은데 일동을 갖다 볼 수 있냐? 그러면 업자들이 나와 있는 집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집을 직접 보고 그 집의 구조에 맞게 내가 이사를 오면 이렇게 꾸미고 살겠다. 이걸 시각화시키면 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음식 맛을 먹어보고 나면 그게 맛있는 걸 느끼면 그 음식이 또 먹고 싶어서 또 먹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아파트로 가고 싶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가고 내가 시각화를 시키면 여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내가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은 정확히 적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고 시각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꿈과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그 기간을 거쳤고 여러분도 그 기간을 거쳤고 거치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집,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흔들림이 덜하고 빨리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 애터미 일을 하지 않고 일반 일을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달에 200 정도는 벌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달에 200 정도를 벌어서 해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건 진짜 극히 제한돼 있어요. 남편의 옷을 뭐 한두 벌 더 사준다든지 애기 맛있는 걸 조금 더 사준다든지 거기에서 끝나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이 집,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진짜 타고 싶은 차를 갖다 사준다든지 이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 꿈은 내가 기존에 했던 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도 물론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그 전에 했던 일, 옷가게라든지 횟집을 다시 하게 되면 나는 200 이상은 더 벌 자신이 있어. 500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존에 500을 몇 년 동안 벌어와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이 꿈들 친정엄마한테 2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는 거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주택을 구입하는 건 이건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흔들릴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애텀이라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이 꿈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가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 달성은 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는 파트너들에게 꿈과 그 다음에 그 꿈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이 목표 설정을 꼭 1단계를 거친 다음에 2단계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서 흔들리는 파트너들한테 너의 꿈이 어떤 거였나 다시 한번 봐봐라. 이 꿈을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을 했을 때 이룰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상담해주면서 우리가 그 파트너들의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꿈하고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우리가 정확히 이제 잡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떤 거죠? 결단.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결단과 결의예요. 결사를 좀 이따 봐야 되겠죠? 결단과 결의. 이 결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주도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가지물이죠. 우리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맨 처음 들었던 말이 왜 하필 애텀이냐?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으면 유명한 A사 아메이를 차라리 하지 무슨 애텀이냐? 그런 시시한 네트워크를 하려면 차라리 아메이를 내라.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꿈을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흔들리더라고요. 애터미가 사람들한테 안 먹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주도적인 게 아니라 주위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너 하던 네일 아트 잘하는데 네일 아트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자꾸 그 말들에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면 오히려 그 기간만 내가 없애버리는 거지 이 사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내가 잡아야 돼요. 아메이, 내가 사용해봤다. 내가 사용해본 결과 나도 매달 쓰기가 힘들다. 나는 그런 일을 주위 사람들한테 권할 자신이 없다. 아니면 네일 아트를 했을 때 나는 내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나는 그 일로 네일 아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꼭 애터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주위를 모든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시선들을 내가 주도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이 애터미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도적인 결단 결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안 해보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하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모든 팀들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전에는 김윤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수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인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허락되는 대로 했던 이 삶들을 살았는데 이제는 팀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 뭐 독서하기 진짜 하기 싫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들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1이 들어있으면 내 파트너는 2와 3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나의 이 부정적인 마음들은 주위에 금방 퍼진다. 그래서 내가 먼저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말하는 이 말들이 내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모든 걸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내 파트너들과 내 소비자 주위 사람들도 다 이 긍정적으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터미 하면은 다 노 많이 하죠. 네. 이 일이 만약에 예스가 많은 일이었다면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터미 그거 좋아. 진짜 좋은 사업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예스가 많았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가 많을수록 성공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노를 우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결단과 결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갖다가 지불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혜빈 팀장님.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 그 일들을 갖다 적었던 거 우리 김연아 부장님요. 그 전에는 여유있게 사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힘드는 게 생활비. 맞아요. 우리 이수빈 부장님은요. 저는 용호랑 원래 많은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개인적인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대가 지불로 가장 큰 걸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혜빈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매달 생활비가 여유롭게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생활비를 충당했던 내일할 대일을 적는 거. 우리 김연아 목사님처럼 그 전에 노래방을 할 때는 김연아 목사님 내가 봐도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이수필 목사님은 여행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같이 여행을 다니고 용호하고 많은 시간을 갖다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런 게 대가지고예요. 우리가 이 사업이 진짜 큰 사업이라고 말들을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는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은 대가 지불을 알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남자를 위해서 내가 환경이 전혀 다른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도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참지 말아야 할 상황에도 참아야만 가정이 평안해지니까 참고 살고 이런 대가 지불을 했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은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대가 지불은 진짜 맨 처음에 내가 진짜 내려놓지 못하면 내려놔야 돼요. 가끔씩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야. 가정이 있고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너무 가정을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가정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2년, 3년 가정에 신경을 쓰고 가정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면서 이 사업을 내가 몇 년을 10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2년, 3년 내 가족들한테 조금 서운한 감이 들더라도 나는 그 기간을 더 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가지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어려운 거, 내가 내려놓기 쉬운 것들을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업을 갖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결단과 결의에서 내가 주도적이고 긍정적이지만 내가 내려놔야 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기간은 자기가 내려놓지 못한 만큼 훨씬 더 길어진다고 그 몇 배 이상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가지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명단 작성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꿈과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결의를 하고 명단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업을 꼭 할 사람을 적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된 이 전화번호에 보면 몇백 명이 입력됨에도 불구하고 명단 작성을 할 때 보면은 10명도 못 적어요. 왜? 내가 이 사업을 꼭 할 사람을 생각하고 적으려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죠. 내가 꼭 할 것 같은 A를 적고 B를 적고 C를 적는데 A는 이 사업도 OK를 하고 제품도 써줄 사람 이 사람을 적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상 적어봐도 우리가 저 사람은 꼭 해줄 거야 하고 찾아간 사람 중에 우리 생각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A에서 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인 사람들 가입도 해줄 것 같고 물건도 써줄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오히려 이 B에서 예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C 같은 경우에는 가입도 안 해줄 것 같고 제품도 안 써줄 것 같은 사람들 이게 C인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50%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할 때 꼭 할 것 같은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케이를 다 할 것 같은 사람한테 실명을 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제품을 쓰는 애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할 사람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다 적어봐라, 있는 대로 다 적어봐라 하면은 200명 이상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먼저 갈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추려서 갈 사람들, 그 다음에 정 갈 때 없어서 갈 사람들을 쭉 나눠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어놔야지. 여기서 캔슬이 나도 그 다음에 또 갈 사람이 있고, 여기서 캔슬이 나도 또 그 다음에 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골라내야 돼요. 가입도 해줬고 제품도 어느 정도 애용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분류를 다 시키는 거예요. 명단 작성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명단 작성을 해요. 토요일 날도 제가 요즘에 상반기는 괜찮은데 하반기에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명단 작성을 또 다시 했어요. 왜?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하면서 가지고 있던 명단도 또 골라내야 될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쓰던 사람이 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던 사람이 잘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5년 가까이 사업하고 있는 나도 매번 매출이 안 나오면 명단 작성을 다시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명단 작성은 지속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골라내가지고 또 A와 B와 이 C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A는 스폰서와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골라낸 명단 중에서 가입도 해줬고 애용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폰서와 함께 동행을 해서 이 사람이 애용자를 부업자를 사업자로 만드는 작업을 꼭 스폰서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스폰서는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을 하고 모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스폰서와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B는 가입을 했는데 애용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애용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신제품, 우리가 대부분 PV가 많은 것부터 권하려는 욕심, 개인적인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은 PV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화장지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로 조건을 갖다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가입도 안 하고 제품도 안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어차피 가입도 안 돼 있고 제품도 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냥 사업 설명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연습용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보다 더 먼저 애터미 제품을 사용했던 여수에 있는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그 고객이 선크림하고 비비를 써보니까 자기는 그게 참 좋았다. 근데 그것을 자기한테 전달해줬던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걸 좀 구입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래서 저한테 선크림하고 비비를 한꺼번에 5개씩 구입하는 거예요. 내가 또 중간에 사업을 그만둘까봐 미리 구매를 해놓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건 선크림하고 비비크림이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때까지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잠깐 접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여수 갔는데 약속이 2개가 줄줄이 캔슬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 시간 동안 이 2명의 약속을 잡아놓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단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지금 여수 와 있는데 오랜만이니까 만나서 커피 한잔 해요. 이게 본인도 그때 시간이 잠깐 났는데 오케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언니 우리가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니까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생활용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늘상 쓰던 것들이 나왔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나왔어?
그러더니 체크를 하더니 그날 저한테 50몇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을 보면서 진짜 버릴 고객이 없구나. 지금 안 써도 나중에 쓰구나. 이걸 알고 안 쓴다고 몇 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안 쓴다는 그 고객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보류를 시켜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명단 작성을 다시 하면서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나면은 그 고객이 그 전에 어떤 제품을 써보고 만족을 하면 다시 애용자가 되더라고요. 명단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다시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사업 설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성공자들의 강의를 자주 듣고 이런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서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저도 어제 이제 3명의 성공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똑같은 성공의 8단계를 다 자기 각양각색으로 표현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다 똑같은 성공의 8단계인데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듣다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성공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박미영 크라운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목소리도 그렇지만 그분이 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데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박미영 크라운 강의를 자주 듣는 편인데 이렇게 여러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서 나하고 맞는 성공자들의 강의를 내가 처음에는 따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자라면 진짜 보상 플랜만큼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이 옛날에 강의할 때는 공부하지 말아라. 왜 공부를 하냐. 싸고 좋은데 써보게 하면 되지. 그리고 와서 안쳐만 놓으면 되지. 항상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해요. 중상유층이 몰려오니까 제발 공부 좀 하라 그러잖아.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라. 이제는 옛날에 좋아 써봐 알아봐 이 말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60대 분들도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시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써봐 알아봐 가봐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플랜만큼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터미의 보상 플랜 뭐 가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가 없다고 이렇게만 말들을 하죠. 근데 이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 모든 네트워크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거의 다 무한 단계예요. 근데 가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으면 이 무한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나는 230을 주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설득해서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내 친구들이나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설득해서 가입비 200만 원, 요즘은 150짜리도 있고 130만 원짜리도 있죠. 뭐 얄로? 아니 아슬리 이런 거 130인가 150 주고 가입을 시키려면은 너무 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솔직히 150을 주고 가입하라면 나 애터미 사업에 만약에 그 가입비가 150이 아니라 50만 돼도 난 가입 안 했을 거예요. 뭐 이 사업 진행 안 해도. 왜? 그것 자체가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 단계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나마 능력이 돼서 10명 정도로 가입을 시킨다고 해요. 그 이상은 시킬 자신이 없어요. 이거에
이 무한단계가 한 번 있다고 해도 이 가입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게 가입비가 없는 진짜 좋은 보상 플랜인데 사람들은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좀 편해요. 이것만 생각하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한단계로 나가고 이 글로벌 같은 것도 글로벌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50번 이 안에는 글로벌에 가입돼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 주변 여기는 이제 특성상 글로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50번대, 100번대 안에서 글로벌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왜? 나에게는 이 글로벌 인맥이 없기 때문에 나와 몇 단계를 거쳐야만 글로벌이 나오는데 그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이 100번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가입비가 있어버리면 그 100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입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입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진짜 대단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가입비예요. 이 가입비를 설명할 때는 내가 이 가슴으로 느낀 것을 그대로 설명해줘야 돼요. 가입비가 있었으면 무한단계도 없고 글로벌도 없고 연금성 소득도 없고 3대 상속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가입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유지비 어떻게든 가입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가입을 시켜놓은 사람들한테 월 20이든 30만 원이든 의무적으로 사용하려면 가입을 했던 사람은 다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이 유지비가 없다는 이 보상 플랜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진짜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이 유지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하선에도 갈 수가 없고 연금성 소득도 갈 수가 없고 3대 상속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나마 가입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탈퇴를 해버리는 게 월 유지비예요. 내가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뉴스킨이라든지 시크릿 이런 게 다 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버티는데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주문할 게 없대요. 근데 카드에서 그 금액만큼 빠져나가가지고 뭘 주문한지도 모르고 본사에서 주문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탈퇴하기도 너무 힘들대요. 우리 탈퇴 너무 쉽죠. 내가 가입한 그 웹에서 내가 탈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왜 아무 조건이 없는 건 탈퇴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조건들이 많은 네트워크들은 탈퇴도 어려워요. 주위에서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듣죠. 탈퇴를 하고 싶은데 탈퇴하기 힘들다고. 뭔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고. 이만큼 중요한 게 가입비가 없는 거, 유지비가 없는 게 이 보상 플랜이 이만큼 대단한 보상 플랜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동안 내 가슴에서 느끼지 못하고 했던 사업 설명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보상 플랜만큼은 공부를 해서 이런 거 30대 30은 우리가 적어진 걸 보여주고도 설명